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택작가TV의 열린 강의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날입니다.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계획을 하고 그동안 계속 미뤄왔었는데요. 2월에는 반드시 하자라는 마음으로 2월 1일 첫 강의를 열게 되었습니다. 우선 주변에 요청이 많아서 제가 최근에 책 쓰기라고 하는 주제로 오픈 강의를 열었었는데요. 그 내용을 재구성해서 유튜브에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제가 말씀드릴 강의의 주제는 나의 첫 책쓰기라는 주제고요. 제가 2013년부터 여러 권의 책을 내면서 이 책쓰기를 통해 얻었던 경험과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오픈하는 그런 강의의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총 5개 정도의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5개를 제가 일주일에 한 개씩 순차적으로 업로드를 할 계획입니다.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2021년 2월 1일 월요일 나의 첫 책쓰기 1강. 일단 이 전체 과정의 내용들을 좀 가볍게라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. 일단 책쓰기의 과정은 첫 번째 기획이 되어야 됩니다. 일단 경쟁 도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해야 되겠죠. 일단은 내가 쓰려고 하는 책의 분야가 어떠한 도서들이 있는지 시장 조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. 그리고 내 책을 읽게 되는 주요 독자층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. 그리고 이러한 배경 지식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집필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. 그런데 책을 쓸 때 단순히 이런 것만 분석을 잘 한다고 해서 책을 잘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죠. 단지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 내가 대충 생각했던 것만 가지고 글을 쓰게 된다면 절대로 책을 완성하기 어려울 겁니다. 따라서 우리가 이 기획을 한 이후에 꼭 만들어지게 되는 기획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셔야 하는데요. 그 기획서에는 예상되는 목차와 함께 물론 조금 전에 분석했던 이런 경쟁 도서에 대한 분석 내용이라든가 주요 독자층, 집필 방향, 문체라든가 등등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예상 목차와 함께 또 샘플 원고와 함께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기획서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 기획서를 제가 다음번 강의 때 제가 작성했던 기획서를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그 기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그때 가서 좀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요. 일단 기획에 대한 강의를 오늘 이 시간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기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. 그 다음 시간에는 출판사를 과연 어떻게 접촉해서 선정할 것인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1시간 또 구성을 할 거고요. 그 다음에는 실제로 집필하는 방법, 글감을 어떻게 수집하고 또 목차를 어떻게 구성해서 정교화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. 네,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출간, 어떻게 출간을 했는지, 그 출간한 이후의 경험은 어떻게 되며 또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제가 최근에 기획했던 책의 사례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. 저는 지금 총 11권의 책이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책이 현재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. 첫 번째 학교 동아리라는 책은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책인데요. 이 책은 2013년도에 출간이 됐습니다. 그리고 혼자 쓰려다 보니까 이 책을 기획해서 쓰는데 거의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냈던 책이 이게 2013년 12월이거든요. 그 다음에 이공계 진로 콘서트라고 하는 두 번째 책이 2016년 3월에 나옵니다. 대략 만 2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걸리죠. 저는 이 책을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책을 기획해서 이 책을 준비를 했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2년 정도 걸렸어요.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한 권의 책을 쓴다라는 것은 진짜 아무리 내가 뛰어났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기획부터 쓰는데 1년 정도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저는 약 2년 정도 걸렸습니다. 물론 직장을 다니고 하니까
그만큼 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으니까 뭐 2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겠죠. 제가 사실 이 두 권만 제가 혼자 썼고요. 처음에 두 권을 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혼자 쓰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. 그리고 일이 더 바빠지다 보니까 실제로 책을 혼자서 쓸 수 있는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컨텐츠를 발굴하거나 또는 새로운 공부를 해서 뭔가 새로운 기획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또 부족했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가진 이런 책 쓰기의 경험을 가지고서 다른 선생님들도 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이 책을 이제 쓰게 됩니다. 5명이 같이 이 책을 썼고요. 이 두 개가 서로 좀 연결되죠. 내용이 이공계라고 하는 것은 이과, 공과, 그래서 과학기술 계통의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책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 두 권이 이렇게 연결지어 나왔었고요.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발명에 관한 책을 기획해서 공동으로 집필을 했고요. 가장 최근에는 이게 2020년 초반에 나온 책이고요. 그리고 이게 2021년 초반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거든요. 누구나 탐구라는 책. 이거는 가족이 실험을 할 수 있는 책. 그리고 학교에서는 자유학기라든가 동아리, 방과후 학교 교재를 쓸 수 있는 그런 책으로서 만들어낸 책입니다.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는 이 첫 번째, 두 번째 책과 같이 혼자서 쓸 수 있는 책에 주력을 했다면 지금은 책의 개수를 다양하게 하면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능력 있는 분들과 협업을 하고 그분들이 이러한 창의적인 어떤 저작물을 세상에 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그런 어떤 공유와 협력의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. 이 아랫줄에 있는 책은 전부 다 번역서인데요. 전부 다 제가 번역한 건 아니고 전부 다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면서 함께 번역을 한 책들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공이 이제 물리하고 또 신소재를 전공을 했거든요. 화학 분야죠. 그래서 물리화학의 배경 지식이 많다 보니까 이런 류의 책들이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어요. 그래서 이 재미있는 물리여행은 제가 중학교 당시에부터 봤던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.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, 독일이라든가 일본, 세계에서 이미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은 책인데 이 책에 대한 제 번역 요청이 저한테 들어왔었습니다. 그래서 제 이제 대학원 지도 교수님과 또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이 책을 번역해서 세상에 내놓게 됐고요. 이 책은 과학고를 다니는 학생이나 영재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또는 과학을 좋아하는 중학생들이 참 많이 사서 봅니다. 최근에는 어른들 중에도 물리를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봅니다. 실제로 이 책은 문제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 시험이라든가 이런 각종 시험에 대비서로서도 많이 쓰이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. 그 밖에 이러한 실험책들을 주로 이제 번역을 했고요. 이 실험책들은 우리가 사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봤지만 저는 이제 직업이 좀 바뀌거든요. 아무튼 학생들을 꾸준히 이제 가르쳐 봤지만 학교 현장에서 이제 어느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실험을 많이 경험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적게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너무 심하겠죠. 사실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양한 사물들을 만져보면서 또 사물이나 자연을 접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작해서 변화를 주고 그 조작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무수한 반복을 통해서 새로운 실험을 하고 또 실험이 잘못됐을 땐 다시 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릴레이하면서 과학을 배워가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을 지식으로만 배우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 내용이 있으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몸이 기억하지 않는 지식이죠. 사실 과학이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반드시 실패한 경험, 성공한 경험, 내가 어떠한 실험을 잘 수행했던 그 과정적인 지식들이 몸에 남는 거거든요.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런데 이걸 전부 다 학교에다 맡겨놓을 경우에는 실험을 안 하는 선생님을 만났을 경우에는 아이가 이런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게 선생님한테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모 또는 가족이 이러한 실험을 집에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판단에 이런 책들을 이제 번역을 하게 됐고요. 처음에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번역을 하게 됐지만 굉장히 컨텐츠가 좋더라고요. 그런데 이 안에 나오는 재료들은 국내에서 좀 구하기 어려운 재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외국 책이다 보니까 뭔가 좀 오류들이 조금 있었습니다. 그래서
이런 걸 번역하는 과정에 좀 한국적인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런 컨텐츠들이 정말 잘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교육계의 이 자료들은 이런 실험 자료들은 엄청나게 넘칩니다. 근데 이게 다만 교사들 사이에서 또는 뭐 교육청 단위에서 또 그러한 교육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있는 어떠한 그 갖춰진 정보거든요. 근데 이런 것들을 대중이 쉽게 경험할 수 있게 바깥으로 우리 한국적인 것을, 그러니까 K-사이언스죠. 어떻게 보면 K-사이언스 에듀케이션을 바깥으로 꺼내서 많은 대중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한다면 이건 참 가치로운 일이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기획해서 만든 책이 바로 이 누구나 탐구라는 책입니다.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, 사실 이 책의 기획 아이디어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즐거운 실험실, 이게 이제 영국 책이 3권이고요. 이 파란색만 이제 미국 책인데, 이 책들에 나오는 실험, 그러니까 뭔가 구하기 쉬운 재료로 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컬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읽기에도 편하고 예쁘고 또 집에서 접근하기 쉽고 이런 특장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다만 여기 나온 어떤 디자인이나 모습 같은 것들이 한국적이지 않고 실제로 재료들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국적으로 바꾸되 또 우리만의 어떤 스타일로 바꿔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. 이 책을 사실 제가 기획해서 책으로 나오기까지 2년 정도가 걸렸어요. 이게 그냥 대충 사진 찍어서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지만 사실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거든요. 함께 해서 팀워크를 맞춰서 그 팀워크가 발휘돼야지만 이 책이 잘 구성이 되는 그런 어떤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.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맞는, 그러니까 학교 이번 전부 다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면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참 많죠.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사례는 많이 줄어들고 집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집에서 실험할 수 있는 컨텐츠로서 만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런 실험들을 같이 모여서 꾸준히 했습니다. 거의 1년 정도를 다양한 실험들을 공동으로 해보면서 과학적인 원리에 대한 토론도 하고, 그리고 이 실험이 진짜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검증, 어떻게 만들어야 잘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. 그러니까 외국 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보지 않고 번역만 하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었어요. 뭐 실험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으니까요. 그래서 한국적인 스타일, 우리만의 실제로 실험을 해보고 컨텐츠를 내자. 그러면 이런 문제점은 사라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함께 실험을 하게 되었고요. 그리고 사진을 찍고 이 원고를 선생님들이 나눠서 쓰는 작업들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 사진 화질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. 그래서 스튜디오를 빌려서 스튜디오에 가서 전문 사진 작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진을 전부 다 촬영해서 책 속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에 등장하는 내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참 집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들이죠. 풍선, 뭐 이런 종이 같은 거, 뭐 일회용 접시라든가 나무젓가락, 빨대, 종이, 뭐 해봐야 뭐 철사 같은 것들, 아이스크림 막대, 이런 것들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난 다음에 버려지는 건데 모아가지고 이렇게 물감을 칠해가지고 이렇게 남겨놓으면 좋은 실험 도구가 되겠죠. 또 종이 비행기, 그쵸. 그 다음에 이거는 마그누스 효과를 이용한 이제 UFO 비행선입니다. 그리고 또한 이런 뭐 오뚜기 같은 것도 있고요. 그리고 풍선으로 만드는 이런 재료도 있고, 뭐 비행기, 이런 뭐 집에 있는 어떤 플라스틱 파일철 같은 것들을 잘라서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죠. 네,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총 20개의 컨텐츠로 구성을 했고요. 컨셉 자체가 이제 주제는 이제 누구나 탐구 시리즈의 날리기의 과학이라는 주제인데, 컨셉은 천원 가게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실험으로 구성하자라는 거였습니다. 천원 가게 아시죠? 그죠? 주변에 많이 있죠. 한 1,000원, 2,000원, 3,000원 되는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을 말하죠. 근데 그런 곳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실험, 또는 집에 버려지는 재활용품,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서
책을 내게 되었습니다. 자, 그 내용을 살짝 보여드리면 로켓 비행기 이렇게 그 완성된 사진이 앞부분에 나오고요. 그 간단한 원리에 대한 설명이 좀 크게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순서대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. 실제로 만드는 시간, 난이도, 그 다음에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기록했고요. 준비물 사진을 이렇게 위에서 찍으니까 한눈에 보기가 좋죠. 그리고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과학적인 원리, 그 다음에 우리가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응용 원리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해서 제가 그 누구나 탐구를 기획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.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 다음 시간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기획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.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지금 설명드린 책에 대한 기획서는 아니지만 기획서를 이런 식으로 쓰면 좋다라고 다음 시간에 제안을 해드릴 겁니다.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책에 대한 기획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. 네, 이 책이죠. 누구나 탐구. 이 책 제목을 잘 보세요. 누구나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죠. 그쵸?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족 누구나, 그리고 구하기 쉬운 재료로 손쉽게, 그쵸?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과학입니다. 그리고 저희가 누구나 탐구 01번이거든요. 이게 이제 시리즈로 나오게 됩니다.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날리기 과학이라는 주제로 좀 범위를 좁혀서 잡았어요. 그런데 이제 2권부터는 다양한 주제로 이어지게 됩니다. 뭐 악기를 만든다거나, 그러니까 악기 같은 경우는 현악기, 타악기, 전자악기, 뭐 관악기 이런 것들이 있죠. 제가 이제 물리 전공이다 보니까 이런 악기의 기본적인 원리, 과학적인 원리를 잘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악기과학이라는 책도 하나 준비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환경과학, 그 다음에 인공지능, 그 다음에 캠핑에서 할 수 있는 과학, 그 다음에 뭐 전기에 관한 것도 하고요. 전기와 자기, 화학 반응 이런 식으로 해서 시리즈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겁니다. 과학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구나 과학 탐구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지리 같은 거 나옵니다. 지리, 인문 이런 탐구. 그러니까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소재들로 구성을 하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인문 쪽, 사회 쪽 내용들도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. 자,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서 기획서 사례를 통해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.